법무부가 전국적으로 17명의 귀화 시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도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경차르가 뉴욕시에 사상 최대 규모로 IC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제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조치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B2빚, B1, B2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색과 2차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넘겨진 사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연방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0,000로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렌트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온 뉴욕시의 오랜 학습을 금지한 일명 페어 조례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세입자들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17명의 귀화 시민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국토안보부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 출신 미국 시민 17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캠페인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사기 및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기타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해 연방법원에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시민권 박탈은 이미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취소하는 절차로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민권 박탈은 입국 날짜나 나이, 혼인 여부 등에 대한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 등을 이유로 적용돼 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재임 기간 동안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24건이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이미 이를 넘어서는 건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12명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마크 웨이멀린 국토안보부 장관도 행정부는 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시민권 취득 이후의 신분까지 재검토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백악관 국경차르가 뉴욕시의 사상 최대 규모로 IC 요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욕주가 연방 당국에 이민 단속 제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국경차르 톰 호머는 어제 폭스뉴스 폭스앤드프렌즈에 출연해 여러분은 뉴욕시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IC 요원을 보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방금 작전 계획을 검토했다며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연방당국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기 위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서명한 뉴욕주의 입법 패키지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법 집행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주 및 지역 법 집행기관의 민간 이민 단속 관여를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당국이 이민 단속 목적으로 주 및 지역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 뉴저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들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호머는 법안 서명에 앞서 호컬 주지사에게 그 법안에 서명하면 뉴욕에 더 많은 요원을 보내겠다고 했다며 이제 교도소에서 요원 한 명이 나쁜 사람 한 명을 체포하는 대신 발견되길 원하지 않는 이 한 명을 찾으러 동네의 팀 전체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주가 카운티 교도소 내에서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는 효율성을 박탈했기 때문에 우린 뉴욕에 더 많은 IC 요원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관광 및 방문 상용 비자 소지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검색과 2차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국이 거부되고 강제 출국 절차에 넘겨진 사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 매체 더 트래블에 따르면 최근 한 외국인 남성이 B1, B2 비자를 소지한 채 LA 국제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 남성의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통해 친구가 렉스 도착 후 세관 국경 보호국에 의해 억류됐으며 휴대전화 검색이 진행된 뒤 비자가 취소됐다고 연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약 7에서 8개월 전 미국을 방문해 4에서 5개월가량 체류했습니다. 당시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기진 않았지만 체류 중 자금이 부족해 현금을 받고 음식 배달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인은 CBP가 휴대전화 검색 과정에서 배달앱 사용 기록이나 수입 내역 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상 관광 및 방문 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 활동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설령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무단 취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입국 시 휴대전화 메시지, SNS 기록, 취업 관련 자료 등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광 비자로 취업 활동을 하거나 미국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반복 입국하는 행위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이 IC와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대조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무부의 세무행정 총괄감찰국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IC 데이터를 대조하는 데 활용한 시스템이 관련 기록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식별, 매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납세자 정보를 활용한 논란의 조치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감사 결과물입니다. IC는 지난해 여름 납세자 식별번호와 최근 주소 등 120만 명 이상에 대한 기밀 정보를 IRS에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약 4만 7천 명의 주소 일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정보 공유 조치는 현재 여러 연방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IRS 역시 지난 2월 IC가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출한 사례 중 5% 미만의 주소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됐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감찰국은 IRS가 IC 측 데이터 형식의 비균일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짚었습니다. 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간의 이름 표기가 사소하게 달라도 주소 정보 매칭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IC가 양기관 간 합의 체결 전 IRS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IRS가 자체 기준에 따라 IC의 데이터 보호 수준을 검토한 결과 데이터 이전 시점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취약점 부분은 이번 감사 보고서에서 일부 삭제 처리돼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법률 코커스는 IC의 세금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장기적이고 명백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번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다 말했습니다. 상원금융위원회 간사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초기부터 IC가 납세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취급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연방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레오 소로킨 판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정책은 행정 절차법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이 정책은 의회가 위임하지 않은 세금을 H-1B 신청에 부과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H-1B 신청 건당 10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당초 H-1B 신청 수수료는 2,000에서 5,000달러 정도로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조처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고 H-1B 비자 신청자도 감소했습니다. 매년 발급되는 H-1B 신규 비자 수는 6만 5천 개로 제한되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2만 개가 추가로 발급됩니다. 비자 유효기간은 3에서 6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NBA 파이널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3차전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전광판에 대통령의 모습을 비추자 관중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닉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NBA 파이널 3차전을 직접 관전했습니다. 제임스 돌란 닉스 구단주의 초청으로 경기장을 찾은 대통령은 경기장 내 스위트룸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NBA 파이널을 직접 현장에서 관전한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스위트룸에선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숀 더피 교통부 장관,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도 함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치자 관중들은 거센 야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손녀 카이 트럼프와 닉스 구단주 돌란 사이에 서서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거수 경례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야유가 길게 이어졌지만 경기장 카메라가 코트 위에 있던 닉스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을 비추자 분위기는 곧바로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관중들의 야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장 방문으로 보안 검색이 강화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중들은 보안 검색을 위해 가방 없이 최소 2시간 전에 도착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일부는 경기 시작 4시간 전에 도착해 보안 검색 등을 마쳤으나 경기장 입장을 기다리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도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맘단의 시장은 이번 경기에 입석 티켓을 약 $1,000에 구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15대 111로 승리했습니다. 주택 렌트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온 뉴욕시의 오랜 학습을 금지한 일명 폐허 조례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받는 세입자들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 시행에 돌입한 폐허 조례는 세입자에게 전가됐던 주거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중개인을 고용한 임대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과 행정재판심사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폐허 조례 위반 및 불만 신고는 2,000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당국은 이 가운데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74건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총 27,000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피해 세입자에게 환급이 결정된 중개수수료 규모는 15,000달러 수준입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다른 신청자가 있다며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불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폐허 조례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했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750, 두 번째는 $1,800, 세 번째부터는 건당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스트릿 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폐허 조례 시행 전 뉴욕시의 초기 임대 비용은 평균 $13,000에 육박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에서 9월 세입자들이 입주 시 평균 지출한 초기 비용은 $12,951로 2023년 평균인 $1,454와 비교해 $2,500 가까이 상승하며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식음료 기업 펩시코가 무인 트럭 총 41대를 실전 물류에 도입해 차세대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트럭 기사를 고용해온 펩시가 해당 인력을 대거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펩시의 완전 무인 트럭 35대가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달리며 공장에서 창고나 소매점으로 과자와 음료수 등 제품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펩시는 텍사스주와 아칸소주에서도 각각 5대와 1대의 무인 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펩시 트럭은 현재 개발이 한창인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레벨4 차량은 인간의 모니터링 없이도 항시 자동 제어를 해 운전석을 비워놓고 사실상 100% 무인 운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주요 소비재 기업 가운데 레벨4 트럭으로 대규모 물류 작업을 처리하는 사례는 펩시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트럭은 일본 상용차 업체 이스즈의 모델을 토대로 자율주행 트럭 기업인 가텍이 설계와 생산을 맡았습니다. 펩시와 가텍은 2022년 자율주행 트럭 도입에 착수해 수년간은 인간 운전사를 탑승시키는 방식을 택하다 지난해 6월 전면 무인화로 전환했습니다. 트럭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장비로 도로 환경을 분석해 차량을 제어하는데 펩시는 자사 자율주행 트럭이 공공도로에서 운행한 이래 지금껏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펩시 측은 이 자율주행 트럭이 정시 도착률이 99%에 달해 정확도가 높으며 인간 운전자의 일일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에서 자유롭고 트럭기사 구인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등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방 상원의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안을 송부했습니다. 블렌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됐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특검 수사를 받았던 연방 기밀문건 유출 사건과 2020년 대선 불복 논란 사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았던 개인 변호사 출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법무장관 대행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치 요구를 마다하지 않은 가장 충성도가 높은 측근이라 전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은 상원 인준이 필요합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은
핵심 보직에 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정치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인준도 안전한 승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가 유력합니다. 케빈 김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아세안 주재 미국 대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주 아세안 미국 대표부는 김 신임 대사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밝혔습니다. 선서식에는 김 대사의 부친인 김원용 전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해 성경책을 드는 등 아들의 취임을 지켜봤습니다. 주 아세안 미국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아세안 지역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총괄하는 특명 전권 대사입니다. 안보 경제 파트너십 강화와 지역 현안 조율 등 미국의 대아시안 외교 전반을 관장합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임명돼 약 2개월간 근무한 뒤 올해 1월 복귀했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 축구팬과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부 전철 노선이 증편 운행됩니다. 우선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의 운행이 늘어납니다. MTA는 퀸즈 플러싱 USTA 빌리징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 월드컵 팬존과 공식 응원 장소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 당일 및 혼잡 시간대에 7번 전철을 추가 편성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관람객들을 위한 맨해튼 환승 거점 노선들도 확충됩니다. 경기장행 셔틀버스와 기차가 연결되는 맨해튼 펜스테이션 일대의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1번, C, F 전철의 운행이 경기 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뉴저지주 공공시설위원회에 따르면 버겐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 일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PSE 엔진은 최근 가정용 가스요금을 평균 5%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승인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뉴저지 주민 약 200만 명이 가스요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PSENG 측은 이번 요금 인하가 운송비용 절감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정용 가스 공급량의 약 90%를 인근 펜실베니아의 마르셀러스 셰일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어 운송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오후에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